배치수 전영미의 구호구쇼. 나 출근한다. 잠깐. 빨간 날인데 웬 출근? 응? 오늘 빨간 날이야? 아니, 광복절이잖아. 아, 맞다. 근데 광복절은 왜 빨간 날인 거야? 아이고, 참. 우리나라가 독립한 기쁜 날이니까 그렇지. 그래. 근데 독립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 글쎄, 뭐 태극기랑 도시락 폭탄 같은 거? 에이, 그래,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도시락 폭탄을 던지냐? 에휴. 웃겨. 누가 나한테 던지래? 그럼 당신한테서 독립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던져? 던지는 것도 그쪽에 던지는 게 맞지. 독립? 응. 뭔 얘기인 줄 알았어? 어이구, 인간아. 누구는 그 나이에 나라 두고 하는데 한다는 소리 하고는 아이고. 진짜로 확 던져버리기 전에 가서 청소기나 좀 돌려. 진짜 독립하고 싶다. 돌려, 얼렁. 어떻게 돌리니? 캬 하면 모를까? 청소기밖에 돌리냐 이렇게? 네, 크라잉넛의 독립군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73주년 광복절이죠. 광복절을 맞아서 조금 전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축식에서는요,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또 이듬해 그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돼서 8년간 옥고를 치른 최병국 애국지사를 비롯해서 5명의 후손에게 포상이 수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 외에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그 경축식 그 중계로 인해서요, 오늘 구호고쇼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열심히 알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오늘도 생방송으로 생생히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참여를 생명수로 받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든 보내주시고요.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 100원이 되고요.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지금 또 시작이 네,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화면이 이게 왜 이렇게 커졌어요? 화면이? 이거 좀 작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린 참 컴퓨터를 못 다뤄. 아래쪽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만 더 작게 부탁합니다. 이 정도 좋네요. 네, 됐어요. 이제 좀 내려봐요. 그래도 보이죠? 평일보다는 조금 숫자가 줄긴 했네요. 요 시작되는 숫자는 좀 이래도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징징거리면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런 수도 있어요. 징징징 좀 해주시면. 자,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번호도 좋고 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따 3부 시작하는 신청곡 스테이지에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어디에 계시거나 무엇을 하고 계시건 간에 오늘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좀 느끼고, 네, 그죠? 예, 생각을 하고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좀 제대로 좀 알려줄 수 있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지만 아이들에게 무슨 날인지는 알려줄 수 있는 그 자격은 갖춰야겠다 해서. 부모가, 그럼요. 제가 당일날 아침에 일 나올 때 항상 애들을 데리고 항상 이 날이 무슨 날이며 뭐 가령 개천절, 뭐 제헌절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잊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왔는데 저녁이라도 꼭 제가. 자기는 다 할 걸 했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았다. 여기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 변호사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걸 분석을 해. 성대모사, 영화 생각나서. 뭐 종편 출연하고 싶어요? 자, 구호고시에서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골프 칠 때 마시는 음료 버디 에너지 드링크 나이스 버디. 유니쇼핑에서 목 통증에 효과가 있는 숙면베개 메디플로. 두피 모발 관리 전문 브랜드 히스테모에서 탈모 예방 샴푸. 베트남 위즐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칼디 커피에서 커피 세트. 매태면과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PGA 투어 의료기기 팔찌.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여성 의료 리코베스탄에서 의류 상품권.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 유기농 커피 전문 빈스트몰에서 유기농 루아 커피.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국어 영어 한자를 한 권에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15년 만에 가요계 황제 김범용 씨의 단독 콘서트가 9월 1일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리는데요. 김범용 씨의 주옥 같은 히트곡 무대를 비롯해서 가요계 절친들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2018 김범용 콘서트 그대 이름은 바람.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콘서트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뒤에 공지하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 음악 아까 나오고요. 첫 곡 나가고 네. 한 2분 3분 사이에 예. 또 많이 훅 또
들어오셨네요. 아, 유튜브요? 예. 아, 좀 징징거리는. 아, 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 오시게 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예, 네. 예. 자, 서울 시내 상황 알아볼까요? 심근양 리포터. 어디나 쇼, 모터 쇼, 에어 쇼, 패션 쇼. 어서 오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 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쇼쇼쇼. 배칠수 전영미. 그와우 쇼. 환상의 오브로 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참으로 분통 터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 갑질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을 심하게 통제한다고 하디요. 사전 촬영도 못하게 하고요. 휴대전화를 뺏어서 검열을 하기도 하고 한국어로는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인 관광객이 유적지로 가는 기차를 타자 이 기차가 역에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나서야겠디요. 그렇습니다. 가시죠. 중국에서 알아듣도록 저기요 중국어 버전으로 우와! 가겠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첸맨나웨이, 야, 뭐 끝이야? 첸맨나웨이. 말을 해 이제. 그리고 자, 그래서 자 말을 해지 이제 지금도 중요한 내용을. 아직 중국어는 저기요밖에 몰라 소리. 예이. 저기요 첸맨나웨이. 노력을 좀 더 하자. 요거를 하지 반드시 저희가 꼭 준비를 해서 시원하게 한번 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지요? 첸맨나웨이. 아,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고. 한 다음 주쯤 하자고. 하우. 환상의 호불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하우하우는 왜 하냐? 하우하우는. 좋다 이거 지금.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눈 뒤로 돌아간 이 콘택트 렌즈를 28년 만에 제거한 여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배드민턴을 치시다가 눈에 셔틀콕을 땡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렌즈가 눈 뒤로 슉 돌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셔틀콕에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리 이 렌즈가 빠졌나 보다 했는데 거저 이 렌즈가 눈 뒤로 돌아갔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 상태로 쭉 지내다가 최근에 눈이 좀 아파갖고 병원을 갔다가 뒤에다가 왜 렌즈를 보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렌즈 제거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합니다. 거저 이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굉장히 괴로운데 이 렌즈를 넣은 채로 28년을 살고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눈 건강은 괜찮으시죠?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안경 맞추러 가자고 그랬냐? 돋보기 맞추자며 너랑. 응? 요즘 들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멀리 해야 이렇게 잘 보고 있고 안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최대한 팔을 쭉 뻗어야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공부를 이게 지금 보는 컴퓨터 이 모니터도 이게 쭉쭉쭉 켜줘야지 잘 보이고. 정말 이 장면을 보셨으면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셨을 텐데 팔 길이만큼 뺏어 이렇게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저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얌체 차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얌체 차량들 운전자들에게 끝까지 통행료를 받아낸다고 합니다. 길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0% 이상이 된다고 그러네요. 거의 다 낸다고 보면 되겠구나. 끝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버티는 얌체족 중에 얌체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예금 압류당하고 통장 거래까지 정지되면 결국 그때 가선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어제
그렇게 될 때까지요. 와 안 내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고 도망가도 끝까지 받아낸다는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고속도로 얘기 나온 김에 고속도로 중에 참 가장 유명한 곳 하나 꼽아서 퀴즈로 내드려보겠습니다. 독일의 뿅뿅뿅뿅. 요거 아주 유명하죠. 속도 제한이 뭐 전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고속도로 뿅뿅뿅뿅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겠다 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이 유리문자 샵이 0951번, 장문 및 사진 전송은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에너지 드링크 3분, 탈모 방지 샴푸 3분,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프리미엄 생수 3분께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호흡으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좋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저 뭐 갖고 있는 아우터 없습니까? 겉옷을 놓고 와서리. 반만 있는데. 김장훈입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MB님 요즘 웃고 있어요? 왜? 진보끼리 분열해서. 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응? 진보끼리 분열하면 보수 적폐가 웃는다. 아니지. 쫄걸 왜려? 쫄죠? 쫄지. 야, 쟤네 봐라, 쟤네는 그냥 상식 정의가 먼저구나. 봐주는 게 없네. 어? 원팀이고 나발이고 이런 걸 느끼겠지. 그런 판인데 우리 농단 적폐들은 오죽하겠냐. 그렇지. 아이고 까딱했단 밟히겠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변화를 느끼니까. 점점 더 시민들의 파워는 뿜뿜. 그거 쫄지. 쫄지. 못 웃지. 못 웃어요. 그럼. 그럼 누가 저 진보가 분열주나 누가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니던데. 변화 중일 순 있겠다. 전진하는 중. 쉽고 간단하게 뚝딱되는 발전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곳이 정치권 같은데 어쩌면 지금도 뭐지? 아, 왜지? 왜 생각대로 안 되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가끔씩 뭐 아마 당황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요새. 당황도 못할 정도로 무디다면은 아마 큰 코 다칠 거고. 그렇지. 시민들을 통솔 지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무디다면 그거는 정말 큰 코 다치.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서 무조건 이해한다? 그런 거 없어. 없어요. 닥치라 하면 더 떠들어. 더 떠들지. 그렇다고 뭐 통솔 지휘를 뭐 언론이? 택도 없지요. 택도 없지. 은지적인 이야기. 쌓은 쌓은마다 다 걸러가지고 그 본인 스스로 보고 듣고 각자 판단하지. 100%는 없어. 안 속아 이제. 그냥 통솔 지휘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돼. 그게 누구든 그게 어디든 근데 못 버리면 버려지겠지. 아, 그럼 굿바이. 안녕. 그래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안- 안녕이 안녕. 구리 좀 안녕. 찢어져야 그리고 에이. 예, 버려진 우리를 이렇게 또 보러 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반갑네요. 안녕. 503이에요. 하이 716이에요. 저기 근데 응. 근데 뭐 그 민주당이랑 민평당이 합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갑자기? 아니, 그냥 생각나서. 아이 그래도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왜 뭐야? 내 캐릭터예요. 웃기잖아. 뭘 혼자 웃겨?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모르지. 뒤에서 할지도. 그건 뒤에 써고. 난 그냥 앞에서 하려고. 어머머. 뭐 나쁜 말도 아니고 의견인데 뭘. 남의 집 일에 머리 신경 써. 아니 나는 저기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아무리 옆집이라도 그 옆집에서 맨날 싸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야 뭐 물론 뭐
잘 맞는 사람끼리 사는 게 좋지. 그런 것처럼 이 현 정부가 잘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여당도 통합이 잘 돼야 되고 그래, 시간 아까우니까 분열이라는 거는. 이 권력에는 견제가 따라야 하지만 그게 여당이 할 역할은 아니니까 견제와 흔들기를 하고 싶다? 따로 살면 돼. 따로 살면 되지. 그건 되지. 그 뭐하러 억지 동거를 합니까? 힘들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우르르 해서 뭐 많이들 나갔고. 만약에 그때 억지로 같이 더 살았으면은 아우, 그랬으면 지금의 오늘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수준의 뭐 그런 거지. 근데 저기 응. 내가 볼 때는 지금도 그 여당은 억지 동거를 더 정리해야 돼요. 아, 지금도? 예. 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젠 점점 더 시민 권력의 시대로 나가야 되는데 응. 이 색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집에 섞여 사는 바람에 그 모든 분열과 분란의 원인이 된다는 거. 이 색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지? 정체성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부분이 문제라는 거다. 그지요. 예. 그지? 그 지금도 보면은 도덕성 논란을 겪으면서 이 출당이냐 아니냐로 그 말이 많은 지사님 같은 경우도 그 지지자들의 정체성은 솔직히 완벽한 반문 아닙니까? 반문을 넘어서지. 그지. 카페나 모임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만 대놓고 문정부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선언하고 그걸 걸어놓고 그래 활동합니다. 실제로. 그럴 거면은 우리 쪽으로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보수도 목표가 같거든. 무너뜨려 뿌리자. 근데 왜 거기 있어? 그러게 번지수를 왜 도부살이 하고 있어? 그냥 오면 되지. 무슨 뭐 재앙, 슬람, 파리, 별의별 뭐 더러운 멸칭을 다 갖다 붙여가면서 자기가 사는 집안 망하라고 막 침뱉고 응? 문파들이랑 맨날 싸우고. 참 그것도 특이해. 아이고. 왜 sak사고생을 할까? 어? 심지어 그게 일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게. 아니죠. 이 공식 모임, 공식 카페, 이 손가락 팀부터 오렌지 나비, 뭐 무슨 투게더 등등등.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지지자 모두가 당초 무너뜨리자 하는 목표 설정에만 동의를 하고 서로 막 익스큐즈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활동을 출발한 거잖아. 그 흔적들을 보면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뭐 일배 가입부터 가리는 거 없이 그냥 그부터 해서 뭐 가리는 것 없이 다 하는 네. 거야. 노통 문통 비하하는 트윗들이랑 뭐 꽁냥꽁냥 했던 거 그 당시 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는 그 지사님의 얘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바로 이런 그 본인의 지지자들 그들의 목표 정체성 이런 것까지 모르실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까지도 다 아는데. 다 공개가 됐고 예. 그 흔적들은 사방팔방 다 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전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싫어할 수는 있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 그럼. 좋아하나. 응. 반대할 수 있고 대립할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색깔도 달라도 됩니다. 응. 그 자기 색깔 자체가 그 비난받을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 예. 단지 한 팀은 무리다. 너무 무리지요. 근데 그 팀인 척 하려니까 그게 분열인 거야. 분열이 오히려 그 원래 집주인한테 분열을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죠. 그게 코미디인 거고. 근데 이런 상황을 스피커들이 모른다?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나. 무너뜨리자는 쪽보다는 성공을 염원하는 문파들이 분열이다. 에이 그 왜들 그랬어. 조작과 작전, 댓글 부대 매크로, 이 부도덕 옹호, 노통 문통 비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 그게 어느 쪽인지를 모른다? 자 이제 그쯤 하고. 에휴. 장난치나. 그냥 다들 솔직해지면 편할 텐데. 더도 말고 딱 그 정도 아, 그지? 내 말이요. 솔직하게 나는 여기 뭐 나는 저기 나는 좋아 나는 막 싫어 편하잖아 하면은. 하지만 그러질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거짓은 복잡한 것이다. 근데 응. 참 우리가 남의 집 일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나요. 그래 그런 게 있어. 우리 이렇게 무도하면 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 일에 관여하지 말고 나가서 새 집을 얻으라니까. 응? 나도 그 내 쫓겨봐서 아는데 이 강제 퇴거보다는 자발적인 독립이 낫습니다. 부도덕하지만 번듯한 내 집. 좋잖아요. 보면은 진보는 분열로 망하진 않아. 쓸데없이 뭉치는 게 더 위험해. 다름을 인정하고 흩어져야 더 잘 산다. 연애도 그렇잖아. 서로의 사랑이 달라. 완전히 달라. 뭔 소리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결론은 이제 그만 헤어져라. 그게 서로 이제 좋다. 저기요. 응. 우리 그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고 응.
각자 그 첫사랑 얘기나 한번 해볼래요. 뭘 해? 나 그 첫사랑 알고 있는데. 지금 첫사랑이세요? 당연하지. 소리 엄마가 그럼 뭘 봐? 고등학교 때 쳐다보지. 양파의 노래. 아디오 제 아디오입니까? 아디오스 그런 거 아니에요. D가 두 개면 띠 아닌가요? 그렇다고 아디오 이럴 순 없잖아요. 전 몰라. 아디오 예, 안녕. 예, 잘가 잘 가. 굿바이 뭐 이런 굿바이. 예, 그런 거죠. 그만 가. 뭐 이런 거. 어디 말이에요 저게? 저게 이제 그 스페니쉬. 아디오 왠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또 괜찮아요. 그래요. 더 가지 맙시다. 자, 자, 퀴즈 정답은 50분 예.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입니다. 예.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게 유명하잖아요. 예. 그냥 막 쫙 그냥. 이게 그 전 구간이 없진 않고 아, 있어요? 있기는? 있죠. 그럼 아예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한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아, 권장 속도는 130km고요. 일부 구간에는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있다고 하네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하는 거지. 또 이렇게 좀 차쟁이들은 여기 한번 가서 한번 달려보는 게 또 이렇게 본인의 버킷리스트고 그래요. 무서워, 저는. 무서워. 요걸 근데 우리말로 하면 허망하게도 그냥 찾길이란 뜻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찾길. 자,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신구장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아우토반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고속도로를 말한대요.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라고 그러니까 하네요. 그럼 무슨 그냥 대단한 이름인 줄 알았죠. 고속도로네 그냥 도로. 히틀러의 지시로 깔린 길. 확인된 거예요? 예? 확인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자, 어제 말하려고 했던 거 오늘 말해보세요. 응? 아니 그 끝곡이요? 예. 참나 그 곡목을 듣고도 몰라요? 뭐예요? 모르겠다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재밌는 생각나. 오답이에요. 프리면생 세 분. 깜짝 놀랐네. 야마님, 네모반, 2258번님? 형토반, 아우보다 형이죠? 아우토반, 형토반. 4522번님? 신장로 고맙습니다. 신장로. 정답자 탈모 예방 샴푸 3분 9071 봉필범님 0182번 드리겠고요. 네, 에너지 드링크 받으실 분 3분이에요. 휴대전화 끝번호 6932-0383-2205번님 축하드립니다. 이 신장로 아시는 거 보면 저 새마을운동 세대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정수빈 씨의 여러분 편안한가요? 노래 들으시면서 2부 마치고요. 웃던데? 3부 시작하면서 몰라요. 3부 시작하면서 신청곡 스테이지 이어지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올려주세요. 계시는가요, 여러분? 살기는 괜찮은가요? 배치수 전영미의 배치수 전영미의 배치수 전영미의 TBS 배쳤습니다. 2018년 8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신청곡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자, 심수봉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심스봉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0482번. 오늘 같은 날 강산에 태극기 안 듣고 넘어가면 섭섭하죠. 들려주세요. 태극기가 바람에 벌럭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좀 숨차요? 오늘 좀 목이 안 좋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반만 해놓는 내 와이프. 뭔가 좀 집안에 사연이 있는 이름 설정 같은데요. 좀 반만이라도 좀 해놓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정말 반만 해놓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반찬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간단한데? 그럼요. 반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반만 해주셨고 맛있는 반찬을 반찬까지도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해주시겠죠. 예. 그런 걸로. 그럼요. 세상이 참 쉬운데요. 그렇게만 되면.
휴가 기간이라 어제는 바다로 갔는데 너무 덥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해서 오늘은 계곡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요. 이 목이 없어요? 아이들은 물고기 잡는다고 신나 있고 저는 계곡물 위에 의자 펴놓고 발 담그고 있고 와이프는 점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호고쇼 틀어놓으니 여기가 천국이네요. 휴가 보내며 홍보 활동 중인 특파원이었습니다. 신청곡 빅뱅 천국. 사랑해 Sing it together. 중간에 까먹었네요. 그렇게 연습하더니 아유, 들어가기 직전에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싱투게덜덜 그렇게 좀 Sing it together. 이건 똑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86번 조수미님의 나 가거든 부탁해요. 칠수님, 저는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 달았어요. 아이는 비둘기가 태극기에 구멍 뚫어놓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잘 안 뚫린다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조수미의 나 가거든. 쓸쓸한 달빛. 감사합니다. 좀 더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까지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많이 허전한데 이건. 아유, 그건 제 맘이죠. 뭐. 알겠습니다. 갈증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 좀 시원하게 청량감 있는 거 하나 부탁합니다. 돈키호테님 출첵합니다. 오자마자 신청곡 남겨요. 금잔디의 오라버니.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해요? 아니 괜찮아요. 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됐어요? 이런 곡을 받았어야지. 감사합니다. 이런 곡을 받았어야지. 무슨 뭐 다음. 비가 오나 무슨 그대를 뭐 그런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노래를 참. 최현봉 씨. 이 거래처 가는 길에 외국인을 만났대요. 중국인이었는데 길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순간 겁이 나서 커피숍으로 쑥 들어갔답니다. 근데 들어가 생각하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라도 좀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자신이 겁쟁이 같아요. 그리고 좀 또 버즈의 겁쟁이를 신청하시나 했더니 아니에요. 악동 뮤지션의 외국인의 고백. 당신은 굿이에요. 당신은 그레이트해요. 아니 자신 없어지면 자꾸 저를 보는데 왜 자꾸 나를 봐요? 앞에 보고 왜 앞에 보고.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관객 표정 어때? 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관객이 지금 들어왔는데 가수가 이렇게 하면. 아니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좀 많았나 보네. 내일 계약하는 도겸이 참 잘된 일이고요. 김현숙 씨, 텔레폰 카드원님, 해남 고구마님 죄송합니다. 자, 아니 뭐 덩크슛 야발라바 희겨 야발라바 희겨 하이라바 하여. 잘 알았어요. 살다 보면 그 나오잖아. 바람이 분다. 해치 감기 조심하세요. 결국 다 해드렸네요. 네. 그럼요. 최현봉님 신청하신 악동 뮤지션의 외국인의 고백 들으면서 신수를 마칩니다. 당신은 굿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기만 해봐요. 예. This is song for you. 아빠 노래가 좋아? 엄마 노래가 좋아.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계약하는 도겸이 군께서 목요일 계약이니? 다 계약하잖아요. 아니 계약이 잘 된 일이라뇨. 구호고쇼를 못 듣는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청취자 하나를 잃고 큰 걸 얻게 됩니다.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 전 정말 계약했으면 도겸아. 좋겠고. 부모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참 사실 당신 스스로 낳은 자식이지만은 참 이렇게 내 아들이지만 이거 진짜 아니 막 방학 이런 내내 거. 네. 도겸이 눈치를 봤어요. 물론 그 저는- 너목들에서는 도움도 좀 받았지만 예. 방학 내내 눈치를 봐가지고 어쨌거나 저희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낳지만은 참. 저 내 아들이지만 저거 이렇게 무슨 상전이야 상전 구호고시 무슨 상전이야 그냥.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대결할 곡은 네. 끝곡을 여러분들 손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건데요. 그 에너지가 지금 이쯤 되면 좀 많이 좀 바닥이 날 때인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치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죠. 모든 국가들이 사실
에너지에 대한 거는 나라 국가 쪽으로는 가지 맙시다. 그럼 지구- 커져 그러면 커지고 이 올 여름 그냥 저기 기운 정도로 기운은 네, 그런 에너지.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에너지 정도 에너지. 자, 힘내시라고.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대 워너원의 에너제틱 아니겠습니까? 에너제틱이에요? 나 저기 털자로 봤어요. 저기 털자로 보이잖아요. 그죠? 저게 좀 에너지 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글을 갖다 어떻게 저렇게 써? 한글을 좀 제대로 쓰란 말이에요. 에너제틱. 응? 전 잠깐 고민이 되는데요. 제 털로는 안 보입니다. 그럼 턱으로 보여요? 에너지 턱으로는 보이네요. 턱으로는 보이죠. 턱으로는 밑에 점을 보이는데. 찍어가지고 그게 니을인 줄 알았어요. 같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저 상식적인 영어로 눈으로 볼 써보는 때, 거야. Can you speak English? 아니, 노래나 들려주세요. 네. 마이티 마우스 에너지. 에너지 드링크 대신 에너지 노래로.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다가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워너원의 에너제틱. 이제 이 친구들은 약간 굴리네요. 에너지에릭이라고 그러네요. 에너지에릭. 그래, 에너지. 뭐 아웃 오브 컨트롤 막 이런 거 나오네요. 써봐요. 예? 써봐. 참나. 아이고, 안 써요. 자, 에너지냐, 에너제틱이냐. 못 쓰니까 안 쓰는 거지. 자, 지금 사람 뭘로 보고 지금. 예? 한글로 쓰기만 해봐요. 아, 그래? 안 돼? 자, 에너지냐, 에너제틱이냐. 네. 에너제틱이냐, 에너지냐. 자, 구호고쇼 끝곡 대결.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에너지. 아니다. 나는 워너원의 에너제릭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에너제릭. 에너제릭. 에너제틱. 에너제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냐, 에너제틱이냐, 에너제틱이냐, 에너지냐. 아이! 자, 여러분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입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선물 드릴 거죠? 유튜브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하실 수 있어요. 선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서 뽑아서 드리고요. 승리팀에는 탈모 예방 샴푸 4분, 양보팀에는 탈모 예방 샴푸 1분 해서 총 5분께 오늘 끝곡을 결정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심근양 리포터. 네, 야, 이 유튜브에 이게 참 멋진 점이죠. 전남 순천에서 배복엽 씨 네. 에너지에 투표하셨습니다. 문봉진 씨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하셨다는 얘기죠. 아까 어디 저 강원도에서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강원도도 95.1이라 아, 그래요? 요거 그럼요. 강원도도 왜냐면 여기는 번역이 서울, 원래 이걸 제한되어 있는 거라서 안 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는 강원도라든가 저쪽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뭐 해외에서는 앱이나? 앱으로 들으시든가 인터넷으로 들으셔야 그렇게 하실 됩니다. 수밖에 없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애용해 주세요. 자, 이번에 수도권 국도 상황 알아봅니다. 박유미 리포터. 전국의 말까기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 안녕들 하셨는지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훈수 구단이지요. 백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 까볼 말 열어볼까요? 빠밤. 네. 드루킹 특검팀 이 시간 단골이지요. 수사를 하랬더니 정치를 하네요. 법도 막 위반해 가면서 말이죠. 수사 내용 누설 언론 플레이질 뭐 등등. 수사 범위도 위반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건도 별도로 한번 수사를 좀 해보겠다. 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변변칠 못하면은. 나는 저 특검팀 대장이 드루킹인 줄 알았어요. 그죠? 허특검 팀이 아니라 드루킹 특검팀. 드루킹이 하자는 대로. 드루킹이 특검팀한테 그랬을지도 몰라. 왜 다 내 입만 쳐다봐. 와와와와 와와와와. 하나, 둘, 셋. 쭉수 받아갑니다 쭉. 장외 파울. 세금 아까워. 기한 다 끝나면은 특검팀을 한번 특검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좋다. 아무튼 본질은 매크로 여론조작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새누리당 매크로 계정 2,800개 터졌던데. 그래요. 거기지요. 숱한 여론조작의 본진, 근거지, 진원지. 9년 동안 자유조작당. 바른조작당,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실 텐데. 물론 뉴스 보니까 6년 전에 민주당도 매크로가 3개. 그래서 이제 2,800개에 대해 3개. 그러면은 보도할 때 어. 양쪽 다 했었다. 이렇게 보이게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양쪽 다 똑같 매크로는 어차피 했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100대 1로 잘못했으면 100대 1로 비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5대5 반반으로 보이게 하니까 균형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기계적 균형이 좀 더 쉬운 걸로. 그렇겠지요. 아니면 혹시 지금 돌리고 있는 매크로를 이제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 건 아닐까 이렇게 막 쉬어가지고 여당 내 도덕성 논란을 겪고 있는 지지자들의 매크로 티나 많이 나. 그래요. 티 안 나기가 힘들 정도가 아니느냐? 의심받기 싫으면은 자발적으로 조사받고 오해를 털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여론 조작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대형 포탈 다음 네이버는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는지. 정치권과 상담 중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들킨 것만 쏙 골라가지고 갖다 바친 것만 봐도 그러니까 작작들 해야 할 텐데. 작작들 하길 바라면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에? 다음 거 콜. 콜. 빠밤. 네. 다음은 논란이 많은 그 안전지사는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났네요. 도덕적으로야 뭐 당연히 지탄받겠습니다만은 지탄받아 마땅하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위계와 위력에 의한 건 아니었던 거라고 판결이 났네요. 논란은 여전히 바글바글하죠. 그렇습니다. 법의 판결이 아쉽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 되느냐? 아니다. 이게 허위 미투성은 무고의 피해 또한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네요. 일단 법은 위계와 위력의 미투가 아닌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렇다면 미투로 몰아간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곳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 성급한 얘기예요. 이런 건 우리 지적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할 때가 아니죠. 1심일 뿐입니다.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1심. 그까지 다 보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도 사실 잘못된 거지요. 사과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굽좋습니다. 무죄라도 복당은 안 되는 거죠? 제가 물어볼까요 한번. 주 대표님. 예, 안 됩니다. 아 거기 계시는 거지요. 기준과 잣대가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 그냥 까세요. 아 그럼 까죠. 짠! 깠습니다. 뚝 떨어지네. 못 깠네. 아유, 넌 그렇게 잘 깔 줄 알았어. 빗나간. 아유. 자 오늘 대충 여기까지 하고 말이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뭐 맛배기로다가 좀 다른 분 모셔볼 분은 없나요? 뭐 새로 연습을 했대거나 이제 뭐 전혀. 전혀 없다고? 지금 한 건데요. 누구? 최민희? 뭐래? 똑같은 거 맞아요? 전혀. 거봐, 집으로도 전혀 안 똑같다며. 연습을 했어? 전혀. 됐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러는 너는 나? 나 추천해봐. 누구해? 추천해줘봐. 정청래? 톤이 이게 그 추천 안 받을게. 아 활용도는 높은데.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자판기냐 내가. 아직 개인 취향이세요? 전혀. 깜짝이야. 알았어 그만. 오늘 뭐 전화도 안 받아 오늘은. 시간이 넘쳐가지고. 노래 소개나 좀 해줄래? 전혀. 아니 전혀 안 똑같으니까 왜 그래. 전영미야 그거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아이고. 나비. 전혀. 아니, 약간 허스키한 소리. 전혀. 아닌데. 그건 전혀. 대표. 전혀 아닙니다. 이거 망했어요. 나비입니다. 끝까지 들어. 전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당장 OTBS 배칠수와 전영미의 9595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73주년 광복절. 하지만 광복과 관련해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팩트서치에서 그중 몇 가지들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심심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심심합니다. 예, 우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이 조선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는 이날을 광복절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 패망국인 일본에서는 이날을 패전일도 아닌 그냥 종전 기념일이라고 한다지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기네 천황이 전쟁으로 고생하는 그 자국민을 불쌍히 여겨서 이 종전을 선언한 것뿐이지 항복을 한 게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패전 기념일이 아니고 종전 기념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하여간 그쪽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데는 뭐 있지요. 얄팍하죠. 아무튼 분명 8월 15일에 이 정오에 일본 왕의 육성으로 종전을 알리는 내용이 라디오로 중계가 됐었는데요. 정작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조선인들이 많지도 않았고 들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잡음이 너무 심해갖고 그리고 또 저 일본말 중에서도 그 너무 어려운 말만 골랐어가지고 당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의도적이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방송 직후에는 사람들의 뭐 반응이 별로 없다가 다음 날은 16일이 돼서야 이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이 조사했다면서 그것도 몰랐나요? 뭐 조사했다고 다 하니 뭐 그럼 뭐 미제 사건은 왜 있어? 조사를 안 해서 뭐 그게 있는 거야? 해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야. 요.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붙이나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고요. 예. 예, 좀 전에 심 기자가 말했다시피 라디오를 들은 조선인도 뭐 별로 없었을 뿐더러 들었어도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다들 잘 모르고 있다가 오후 들어 서대문 형무소의 죄수들이 석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 다음 날인 16일이 돼서야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 갑자기 왜 우나요? 좋았어. 너무 좋았어. 우리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어.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예. 만세! 정말 눈물나게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무장을 풀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휘날리지는 못했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는요. 예.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나요? 왜냐면 원래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전문가를 데리고 나오려 그랬는데 예. 얘가 오늘 출근을 안 했네. 예. 자택문에서 가밖에로 개명한 양승창이 휴가를 갔지요. 어디를 간 거야? 가밖에 하더니 어디를 가밖에. 뭐 어디든 가봤겠지요. 근데 그럼 본인이 신 기자가 스스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웃겨. 아니 걔가 해야 될 일을 왜 내가 해? 그렇다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오면 어쩌자는 건가요? 전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예. 전혀. 예. 전혀. 무슨 듣던 말 같은데. 어쨌든 그 가밖에가 휴가 가기 전에 이거 주고 가던데 이거 뭔지 네가 한번 읽어보든가. 요. 예, 줘보시죠. 항복 직후에도 일본은 무장을 풀지 않고 여전히 조선을 위협하다가 메가더 장군의 압박 아래 9월 9일에서야 무장 해제가 진행됐고 그때까지 조선 총독부는 치안권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일장기를 내걸었으며 심지어 1948년까지는 전국 곳곳에 태극기 대신 성조기가 걸려 있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랬었군요. 이제 알았지?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간다는 건가요? 네가 그랬잖아. 가밖에가 할 일은 나라도 대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걔가 갈 휴가도 내가 대신 갔다 올라 그러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갔다 그래? 어디로 갔어? 이미 갔으니까 그냥 저 포기하시고요. 벌써 갔어? 진작 떠났습니다. 가밖에 하더니 진짜 아주 그냥 가볍게 그냥 몸이 그냥 훌쩍 떠났구나. 아이고 참 가밖에. 조선 안창호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우리의 정의를 만천하에 알린 역사적인 날. 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진실을 위해서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 네, 이런 말씀을 공유하면서 8월 15일 수요일의 팩스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다시 만난 세계.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이번 주 우사히 주제는 비상이고요. 오늘은 휴대전화 끝번호 3913번 쓰시는 애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비상에 관한 사연이면 뭐든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장문과 사진 전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보내실 때 말머리에 비상이라고 달아주시면 되고 채택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신 분들께는 무조건 화장품 세트! 비상 느낌 나네요. 그렇죠. 수고했어요. 네. 요즘에는 급조하는 것도 많이 괜찮아요. 누가 급조했대요? 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떨려. 이거 마그네슘 부족한 거라니까. 안 좋은 예. 아이고. 지금 급작스럽게 들어왔는데 저 바로 나오잖아요. 입술 떠는데. 어이구. 어이구 하다 보면 떨리죠 이게. 자, 밑자야 파전님의 글이었습니다. 관심 뭐라고요? 있는 거래처 밑자야 파전? 어. 파전 먹고 싶다. 관심 있는 거래처 총각 부장님이 오신다는데 하필 제 차림이 완전 후줄근. 나가서 새 옷이라도 사입고 와야 하나 했더니 우리 부장님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데 라고 하시네요. 상황은 비상, 부장님 밉상, 한 번 더 그러면 하극상? 이라고 하극상, 또 하극상. 코멘트를 또 이렇게 달아줬어요. 예. 아니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뭐 그런 정성을 좀 보이셔도 근데 그럴 수 없.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 후줄근이라 그러면 입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그 자리를 뜨는 게 나으냐는.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사와야죠. 그렇죠. 차라리. 아니면 얼굴이 완성이면 좀 메이크업을 좀 예쁘게 청순하게 좀 이렇게 보이면. 본인 얘기 아니니까 진짜로 고민 좀 하지 마. 아니 저도 좀 진짜로 고민해보려고 고민해요. 그래요. 총각 PD 좀 이렇게 없어요. 아유 호정이 너 고개를 절레절레. 조카뻘입니다. 아유 나 진짜 나도 더 싫어. 아니, 사연 읽어요. 예 접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집은 큰 소리 날 일이 없는 평화로운 집인데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으니 그거는 바로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왜냐면요. 방에 불 꺼라! 전기세 나간다. 아직 해가 충천해 있다는데 왜 불을 켜? 그리고 냉장고는 꺼낼 거 있을 때 몰아서 열어. 한 5가지 이상 품목이 모이면 열어란 말이야? 뜨거운 바람 들어가면 전기세 얼마 많이 나오는지 알아? 아버님이세요, 어머님이세요? 가정 어머니야? 예. 야, 목소리가 이렇게 돼, 나중에는. 가전제품 안 쓸 때는 코드 좀 뽑아놓고, 이거 꽂아놓고 뽑아놓고, 꼽혀 있으면 안 써도 전기가 줄줄 새요! 화장실 물은, 이렇게, 그것도 한 번에 좀 이렇게, 모였을 때 내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한평생 아끼면서 사신 분이라 절약이 온몸에 배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 그냥 불 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드 뽑아라, 냉장고 열지 말아라, 물 내리지 마라 등등등 끝없이 절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시면 비상이 걸리죠. 그러다 저 며칠 전이었어요. 애미 왔냐? 예,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애들은요? 방에서 TV 보고 있다. 아이고 이것도 그냥 엄마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정말. 그런데 저는 방을 열어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뜨거운 방에서 파김치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 더워서 죽을 것 같사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이세요? 사도세자 느낌으로 좀 해봤습니다. 이 더위에 이번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도 이 더위에 에어컨도 못 틀게 하신 거였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죠.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게 하시면 어떡해요. 애들 진이 다 빠진 거 안 보이세요? 절약도 좋지만 너무하세요 진짜. 뭐? 에어컨에 전기세 얼마나 많이 나간지 알아? 에어컨 한 대가 선풍기 30대야. 30대. 그 박사들이 연구한 거야. 아낄 줄을 몰라요. 아낄 줄을. 박사들이. 그러면 너는 에어컨 틀든 말든 알아서 해라. 나는 에어컨 안 쓴다. 나는.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랑 한바탕 했고요. 그날 밤 저희 부부와 아들은 방에서 에어컨을 틀고 자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선풍기를 틀고 주무셨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잘 잤냐? 어젯밤에 아랫집에서 불 났었다. 예? 불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어서 금방 꺼졌어. 연기 들어올까봐 저 창문은 닫았다. 큰일은 아니어서 너네들 깨우진 않았어. 네. 아랫집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저희는 방문 꽁꽁 닫고 자느라 몰랐던 거고요. 거실에서 창문 다 열고 주무시던 어머니만 그 상황을 아셨던 거죠. 불이 번졌거나 연기가 집에 들어왔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진짜 비상 상황이었는데요. 절약하신 절약정신 이 투철한 어머니 덕분에 무사했던 겁니다.
어머니 그때 큰 소리 내서 죄송하고요. 알면서 그래? 그래도 올 여름엔 에어컨 좀 쓰게 해주세요. 너무 더워서요. 사랑합니다. 난 너 별로야. 저도 뭐.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네, 김창완 씨의 어머니와 고등어 듣고 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시어머니나 비상 상황이 어머니나 있었네요. 비상상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예, 예. 그 문 닫고 자고 있었으면 만약에 그 불이 진짜 큰 불이 돼서 올라왔으면 그쵸. 이거 그리고 진짜 더 이 위험한 얘기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이 비상이라는 주제에 아주 뭐 어머니만 집으로 오시면 자체도 비상이고 하필 오셨던 기간 동안에 비상사태도 있었고 그러게요. 완벽한 비상사인데요. 근데 그 불이 크지 않았게 천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요즘 이번에 그 진짜 이렇게 뭐 차도 그렇고 또 이런 뭐 전기 뭐 누전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예, 또 불도 맞아요. 또 나기도 하고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그리고 저 무섭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 드리면 그 멀티탭 뭐 이래가지고 네, 여러 개 그거 있잖아요. 근데 꼽아놓고 그 제품들이 그 자꾸 새 거가 나오잖아요. 왜? 예. 그 제품을 적당한 시기에 교체해 주는 것이 좋아요. 새 그러니까요. 것으로 좀 좋고 그 이제 코드 왜 보면 이제 돼지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꽂아 놔도 그 사이에 이격이 생기잖아요. 그럴수록 스파크도 일어나게 되고 침전물도 쌓이게 되면서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침전물 진짜 쌓이는 거, 그 먼지 쌓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아 청소를 조금 그거는 조금 요거는 이제 전 가정용하고 다른 문제긴 한 제가 이거 아이디어 그거 하나 드릴까요? 팁인데요. 어떻게요? 차량용 그 저 배터리 있죠. 예. 배터리 단자에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일어나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기술가님들 보시지 않습니까? 하얗게 일어나 있는 거 이렇게 저는 떠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떠들 그렇게 더 올려본 들춰본 적.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뜨거운 그냥 물 있죠. 예. 물을 대신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물을 정수기에서 받아서 그 단자에 그대로 부어요? 부어보세요. 싹 사라집니다. 어머 진짜로요? 아, 그대로 정말. 예. 해봤어요? 해봤죠. 당연히 해봤죠. 오. 여긴 정비하시는 분들이 준 팁인데요. 아 그래요? 너무 신기합니다. 솔질할 필요가 없어요. 오.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왜 진작 얘기 안 하니까 물어봐야 말해주지 이 사람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요. 그 좋은 정보네요. 아, 진짜 좋은 정보죠. 예, 예. 진짜 그 먼지도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쌓이는 그렇죠. 것도. 예. 자, 비상에 관한 사연 이번 주 계속 받도록 하겠고요. 네네. 샵 연글 50원 유료 문자, 장문과 산전송 100원,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보냈을 때 말머리에 비상이라고 달아주세요. 자, 오늘 끝곡 대결은 에너지 대 에너제틱 예. 두 곡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결정해 주시고요. 서울시내 상황입니다. 심근양 리포터. 네, 에너지가 됐네요. 마이티 마우스 에너지가 됐네요. 오늘 그 아직 방학이라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좀 많이 들었으면은 원어원의 노래가 됐을 텐데. 오늘 저 우사의 글도 약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에너지 충전하시고 또 에너지도 아껴야 되고 참 네. 많네요, 그죠? 자, 에너지 오늘-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예, 광복절 아직 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늘 얘기 많이 하신 거 얘기하시죠. 지금이라도 태극기 다시라고. 저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안 다신 분들 네.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어서 최일구 선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글씨가 왜 다르지? 다른 분이 쓰셨나? 다른 PD가 썼어요. 아우 정말 챙기기는. 여러분.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 무엇보다 값진 내 삶의 전부 너 어디 가도 항상 네가 떠올라 그대 이름 석자 생각하는 것 하나만으로